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446페이지입니다. 저 보시면 전선에 굵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선을 결정하는,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보시면 전선에 허용전류 나와 있죠. 허용전류. 이 전선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허용전류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전기가 여러분 어떤 전선 안에 너무나 많이 흘러버리면 거기서 열이 발생돼서 나중에는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허용전류 한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 자, 기계적 강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선이 여러분 어느 정도 잡아당겨도 이거 어떻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얘기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 참새들이나 새들이 많이 앉았어.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어. 이런다고 끊어지면 안 되겠죠. 버텨줘야 돼요. 이런 걸 기계적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자, 다음에는 전압 강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류를 제가 이렇게 흐를 때 예를 들어서 100으로 흘렸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오면 100 다 오는 게 좋은 거죠. 만약에 이 전선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저항이 발생돼 버리면 요 뒤에서 전기가 안 흐르겠죠. 따라서 전압 강화, 전기 압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전선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자,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뭐 전선의 종류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449페이지 보면 네, 6번째 분전반이 나와요. 자, 여러분 분전반 흔히 해서 우리가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게 분전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전반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 이렇게 차단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각 집마다 이 차단기의 숫자는 달라요. 자, 그러면 하나만 여러분 분전반을 만지면 감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될 수는 있죠. 그래서 분전반은 반드시 여러분 접지를 하는데 제3종 접지공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이게 누전 차단기예요. 그래서 E, L, C, B라고 얘기하고 요것들이 여러분 보면 뭐 전등, 그다음에 전설 1, 아니 그다 콘센트 1, 콘센트 2, 뭐 예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해서 MCCB라는 표현을 써요. MCCB.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두 가지를 알아서 떨어진다고 해서 자동 차단기. 같은 표현으로 어떤 회로가 있다고 해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표현을 써요. 서킷 브레이커는 뜻이에요. 회로가 있는 차단기. 자, 그래서 얘들은 퓨즈가 없다고 해서 no 퓨즈 브레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이 분전반에 사용되는 분전반용 주 개폐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올리면 내렸다 할 때 화짝화짝 불 끝났던 거 그런 스위치 있죠. 여러분 그 스위치를 한번 보시면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에 그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454페이지 보면 여러분 커버 나이프 스위치 있죠. 과거에는 저런 걸 많이 썼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커버가 없는 나이프 스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걸 여러분 분전반용 주 개폐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이 분전반에서 전등이나 또는 여기서부터 전등이나 또는 콘센트까지 가는 뭐가 있어요? 분기 회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분기 회로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기 회로 길이는 여러분 30m 이하가 되어야 돼요. 이게 같은 뜻이 뭐냐면 분전반의 설치 간격이 30m 이하로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30m를 넘을 때는 분전반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얘는 분기 회로수예요. 기본이 몇 호선이 되냐면 20회선이 되고 예비는 별도로 20회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도합 합쳐서 40회선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봐야 될 게 여러분 451페이지 보면 배선공사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선이 어떤 벽이나 천장에 있을 때 보면 전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관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전선을 보호하는 관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 나중에 전선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전선을 보호하는 관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애자는 여러분 다 보셨을 거고, 자,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 이제 목재 몰드가 나오는데, 자, 무슨 몰드 공사가 나와요. 여러분 몰드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몰드를 보시면 나무로 만들면 목재 몰드라고 얘기하고, 이거 PVC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거 혹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면 금속 몰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드 보면 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원하는 곳에 붙여놓고 여기다 전선 집어넣고 이제 전선 뚜껑을 닫아버리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몰드. 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야, 몰드의 사용 목적입니다. 너 왜 하냐 물어보면 얘는 금속관 공사에 증설용이 돼요. 자, 근데 이 몰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이죠. 첫 번째, 이 모든 몰드, 목재, PVC, 금속 몰드 모두 다 여러분 습기가 많은 지하실 등은 지하실에서는 절대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 두 번째, 점검하기 곤란한 곳. 절대 사용을 금지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몰드였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경질 비닐관이라고 나와 있죠. 흔히 우리가 PVC 파이프예요. 이 경질 비닐관은 우리 경질 염화 비닐관에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배관공사에서 한번 배웠어요. 그러면 이 PVC관은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내산, 내알칼리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 내화학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화학 공장이라든지 실험실 같은 데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죠. 거기에 부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어떤 충격과 열에 약합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작업성이 좋죠. 그런데 이게 전기에서 쓰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얘는 감전이 안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절연성이 우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금속관 공사입니다.
금속관. 여러분, 금속관 공사에 관련된 얘기할 때 이 금속관이 뭐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금속관이 우리가 얘기하는 강관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강관 안에 전선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전선이 문제가 생기고 피법이 벗겨지면 감전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금속관 공사도 반드시 제3종 접지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금속관 공사, 즉 강관으로 만들어진 이 금속관 공사는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지하철 천장에 보면 이 배관이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수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수도관 절대 천장에 설치하면 안 돼. 왜?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수도관은 여러분 밑에 기본적으로 바닥에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게 모두 다 이 전선 안에, 이 관 파이프 안에, 이 안에 전선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금속관은요, 이 전선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닥이냐면 첫 번째, 모든 10가닥 이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10가닥은 관 전체 단면적에, 10가닥은 전체 단면적에 40% 이내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60%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관 전체 단면적에 40% 정도만 차 있어야 돼. 자, 문제는 그래서 이 금속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꼭 쓰죠. 전선의 교체는 용이하나 전선의 증설은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표현이죠. 안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곤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1가닥, 12가닥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써요? 그렇죠. 여러분 봐요. 우리 무슨 몰드 공사들은 뭐 한다고요? 금속관 공사의 증설용이야. 결론은 얘가 10가닥까지는 되지만 나머지 증설은 안 되니까 이 증설을 하기 위해 쓰는 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이 금속관 공사는 외부 충격에 강하죠. 잘 버텨요. 자, 또 하나. 자, 화재 시 화재 강하죠. 이게 여러분 혹시 관 안에서 화재가 나도 밖으로 잘 안 버티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화재가 나도 이 관이 잘 안 녹기 때문에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속관 공사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가요전선관이 나와요. 가요전선관. 이걸 여러분 플렉시블 시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요전선관은 우리가 빨리 눈에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샤워기 줄 있죠. 여러분 샤워기 줄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 움직이죠. 가요란 얘기할 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움직임이 많은 곳에 써요. 움직임이 많은 곳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동기, 전원선이라든지 옛날에 승강기 같은 데 전원선에 요걸 많이 썼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금속 덕트 나오고 금속 덕트라든지 뭐 그 중요한 얘기예요. 버스 덕트. 버스 덕트는 주로 여러분 간선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은 전기를 필요할 때. 그다음에 플로우 덕트 잠깐 좀 보자고요. 여러분 이 플로어란 얘기가 마루, 바닥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이런 박스가 있어요. 자, 이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열면 이 안에서 보면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 가면 여러분 인터넷 단자라든지 전화 단자함들이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꽂아놓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다 사각 또는 원형 형태로 만들어서 자, 여 안에다 여러분 콘센트 같은 거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콘센트는 일반적으로 벽에서 나왔을 때 이 벽에서 나오는데 이 바닥에 이렇게 전선이 깔려요. 전선이 깔리는데 혹시 말이에요. 어떤 쇼핑센터에서 만약에 그 전선에 걸려 넘어지면 또 잘못하면 좀 뭐 돈을 물어내라 어쩌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바닥에다 이런 콘센트함을 만들어요. 이런 콘센트함을 여러분 플로우 덕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바닥에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하면 뭐 은행, 전산실, 그 다음에 쇼핑센터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플로우 덕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배선기구 나오는데, 배선기구는 여러분 보여주시오. 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453페이지 보면 네 번째 전멸기가 나와요. 전멸기가 여러분 스위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스위치.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기억분이 텀블러 스위치입니다. 이 텀블러 스위치가 모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텀블러 스위치예요. 여러분 댁이나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있는 벽에 있는 스위치 모두 다 텀블러 스위치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의 로타리 스위치는 이것을 돌림으로 인해서 조도가 그러니까 밝아졌다, 자 좀 어두워졌다 하는 용도로 쓰는 게 로터리 스위치. 자, 리을번의 마그네틱 스위치가 나와요. 자, 마그네틱 스위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전동기 제어용으로 써요. 여러분 전동기는 특히 삼상 전동기인데 얘는 삼상. 자, 삼상 전동기에서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로 전동기가 삼상을 쓴다는 얘기는 380V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이렇게 모터에 뭐하는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삼상으로 연결했다가 일정 속도가 들어오면요 한 선을 잘라. 그러면 이상 즉 V결선 또는 델타라고 얘기했는데 V결선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380에 대한 전류가 얼마만큼 줄면 380에 대한 2분의 루트 3만큼 줄어요. 그러면 이걸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이 380을 100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전기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냐면 87.6% 정도, 86.6% 정도. 전기만 압력으로 공급해줘도, 전기 압으로만 공급해줘도 여러분 돌아가요. 그러면 약 한 13% 정도의 전기가 절약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많이 있냐면 승강기 기계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못 타고 돌아가요. 윙, 딱 어느 순간 두는 순간 탁 소리가 나요. 이거 지금 삼상을 하나 잘라버린 소리야. 그럼 또 승강기에 쓰잖아요. 그러면 승가 동시에 또 탁 소리 나서 또 붙여놔. 왜? 섰다는 얘기는 이제 곧 스타트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상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 마그네틱 스위치는 전동기를 갖다가 약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스위치. 그래서 전동기 제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비읍번에 타임 스위치가 나와요. 이 타임 스위치는 일정 시간 후에 저절로 소등이 되는 스위치가 바로 타임 스위치가 되는 거죠.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454페이지 뭐 이응번의 오토매틱 스위치. 그래서 이걸 자동 스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동 스위치 용도는 뭐냐면 여러분 주의 조도에 따라서 주의 밝기 조도에 따라서 온 오프 되는 스위치 점 등이 저절로 되는 거죠. 왜 여름철에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치고 갑자기 낮인데도 깜깜해지면 왜 가로등이 저절로 점등이 되죠. 이때 쓰는 스위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자동 스위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혹시 자동 차단기 배우셨나요?
자동 차단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무전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였죠. 이런 차단기. 그러면 이거와 같아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자동 스위치와 자동 차단기는 다른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읒번의 3로 스위치예요. 3로 스위치. 그러면 3로 스위치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자, 보통 2개소 이상에서 자, 전멸이 가능한 스위치. 그래서 주로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복도라든지 계단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개념을 좀 설명 좀 할게요. 잘 보실래요? 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램프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층 계단이고 여기가 2층 계단이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복도 있고 복도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깜깜하니까 혹시 계단실에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 스위치를 제가 반대로 제껴요. 그럼 어때요?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잠깐 잘 보실래요? 스위치는 여러분 등에 있는 스위치는 벽에 있는 우리 스위치 있죠? 등용 스위치. 얘는 절대 두 선을 자르는 게 아니라 한 선을 띄었다 붙였다 해주는 거예요. 한 선만. 두 선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으로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동 잘못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감전당할 수도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있다 오면 이 등을 끄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반대로 제끼고 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떨어지니까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제가 일정 시간 후에 2시간이든 3시간인데 오면서 올라가면서 어때요? 제가 여기 있는 스위치를 이쪽으로 제끼는 거죠. 그러면 불이 켜지겠지.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아까우니까 이제 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여러분 지금 바로 뭐예요? 3로 스위치예요. 3로 스위치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바로 3로 스위치가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접속기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감시 제어에서 페이지 454페이지. 감시 제어 좀 볼까요? 그 제어 종류의 목적에서 여러분 전원 표시입니다. 자, 전원은 뭘로 가냐면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에 운전. 여러분 뭐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뭘로 표현하면 적색으로 표시해요. 다음에 정지. 기계가 정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한테는 안전하니까 이걸 녹색으로 표시하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고장, 오렌지색 또는 자 버저나 벨이 울리고, 경보, 자 주로 백색이나 버저나 벨이 울리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6번째 접지공사입니다. 접지공사. 접지란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접했다는 얘기가 닿았다는 얘기예요. 뭐와? 땅지자야. 땅과 닿았다는 표현이 여러분 접지공사입니다. 그러면 접지공사를 쓰는 목적은요, 어떤 전류가 나한테 오지 말아야 되는 전류가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걸 뭐라고 해요? 전기에 닿았다고 해서 또 감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감전당하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어떤 전류로부터, 이상전류로부터 제가 어떤 인체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땅과 맞닿는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잠깐 볼까요? 여러분 세탁기야. 자, 세탁기를 제가 전원을 쓰면서 이렇게 써. 자, 문제는 말이에요. 제가 전원을 220을 써서 자, 이 세탁기를 돌리는데 원래 제가 여기 만져도 감전이 안 당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제가 여기를 만졌더니 제가 감전당해.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225 사람이 죽냐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 죽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압입니다. 하여튼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이 전압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보실래요? 이쪽으로서부터 제가 흘려보내. 그래서 땅과 연결시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절만 와도 자 이쪽으로 반절만 흘러도 110으로 흐르고 나머지 저한테 115면 저는 살 수가 있어요. 110은 여러분 삽니다. 웬만해서는. 자 이래서 그만큼 어떤 인체로부터 오는 전류를 갖다가 이것을 자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니까 제가 그만큼 충격이 덜해지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접지공사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잘 흘러가야 돼요? 이쪽으로. 여러분 이 선 이름이 뭐예요? 접지선. 이 접지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접지선은 반드시 뭘로 하냐면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녹색 아셨죠? 그러면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공사 공사가 있고 제2종 접지공사 그 다음에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이렇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항목이 있냐면 이 접지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지선의 저항값이 있고 접지선에 굵기가 있어요. 잘 보실래요, 여러분? 저항이라는 얘기는 못 가게 막는 뜻이에요. 못 가게 막는다는 뜻. 그러면 이쪽 전류로 흘러갈 때, 이 전소로 흘러갈 때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쪽으로 잘 못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은 전류가 올 때는 이쪽으로 못 흘러가면 다 저한테 오잖아. 그러면 저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접지선의 저항값은 작은 게 좋고 접지선의 굵기는 클수록 잘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항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1종 접지공사는 기본적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필요설비 또는요 특고학 같은데 여러분 번개 같은 경우는 보통 4만에서 7만 볼트 사이래요. 엄청난 전압입니다. 그러면 그 큰 전압이 나한테 오만다는 거죠. 이쪽으로 다 흘러서 좋아. 그래서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여러분 얘가 15옴 이하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최대값이야. 이것보다 항상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지선의 굵기는 최소 6mJ 이상의 굵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가 6이야. 제2종은 저도 모르니까 이건 암기하지 마십시오. 제3종입니다. 제3종 접지 저항값은 어디서 주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사실은 배웠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속관 공사할 때 제3종이었죠. 그 다음에 분전반도 또 하나 대부분 400V 이하는 무조건 제3종입니다. 그러면 이 400V 이하라는 얘기는 대부분 우리 집에 쓰는 것도 다 제3종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이 접지 저항값이 얼마냐면 105옴 이하예요. 얘는 전선의 굵기는 2.5mJ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제1종의 요 얘기와 제3종의 요 얘기는 여러분 꼭 잘 봐주셔야 돼요. 특별 제3종은 잘 안 보셔도 상관없어. 자, 요거 저항값 15옴 이하. 전선의 굵기 2.5mJ 이상이면 되니까. 아셨죠?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본 페이지
56페이지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조명 설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조명 설비 좀 잠깐 기초 얘기만 좀 합니다. 자, 조명.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대부분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낮에는 모든 조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걸 그래서 낮에 비치는 조명이라서 여러분 주광, 태양을 주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주광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위적으로 만드는 인공 조명에 관련된 얘기를 쓸 때 다음에 조명관은 측광량. 자, 어떤 조명의 기초 단위가 되는 거죠.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광속입니다. 광속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뭘로 표현하면 루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도. 자, 광도는 우리가 단위를 칸델라라고 읽어요. 자, 단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조도. 자, 조도의 단위는 럭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도. 휘도가 여러분 눈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휘도의 단위는 대부분 보면 니트라고 읽어요. 이거 니트. 또는 공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 발산도의 개념은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RLX. 이거 레드럭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요 단위와 자 정리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셨죠? 예.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좀 본격적인 조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